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손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새벽 3시 25분 시작하겠습니다. 현 시간 다우존스가 한 2.2% 정도, 나스닥이 한 2.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전기차 섹터,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특히나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장임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급등을 하면 곧버스에 종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인해서 어쨌든 박스권을 형성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략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어제 같은 날은 당연히 곧버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큰 하락도 아니었고 큰 상승도 아니었고 애매한 장이었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지수가 한 2%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날은 오히려 인버스나 굿버스에 종가매수 할 만하다. 그런 식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도 여러 번 설명드렸었습니다.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또 좋지 않아요. 지난달에 이어서 두 달 연속 적자.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는 76억 4,200만 달러. 계속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죠. 보시면은 원유와 석탄 수입, 결국엔 에너지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시장을 흐름을 보면 됩니다. 제가 지난 3일 전 방송이죠. 3일 전 방송에서 이 말씀 드렸죠. 2380에서 2500까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그런 정도 박스권 안에서 지수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2380을 찍고 지금 어제는 2400선까지는 올라온 흐름이고, 만약에 오늘 좀 재차 상승해서 2450이나 뭐 80 정도 마무리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하락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최근에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신용융자를 많이 써서 저 같은 경우도 중장기 계좌인 신용융자를 쓰고 있어서 뭐 반대 매매에 대한 문자가 날라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용융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런 기사는 사실 좋은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잔고 물량이 털어져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좀 문의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저도 사실 좀 헷갈리는데, 등급이 이제 4개로 나눠져 있고, 마지막 네 번째 거는 주식 강의라고 써 있는 거는 제가 주식 스터디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강의의 녹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온라인으로 들으실 분들은 그 8기 신청이나 9기 신청 안 하고 이걸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멤버십의 맨 위에 있는 그 4단계를 하시면 되고, 매매 리뷰라고 써놓은 거는 제가 MTS를 직접 녹화를 해서, 아무래도 이런 일반적인 시황 방송에서는 MTS를 녹화한 것들을 보여드리기도 힘들고 타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매수 매도나 이제 종목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고, 그거는 2주에 1회 올리고 있고요. 아직은 한 번도 안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에 한 번 올릴 거고,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부자익이라고 써 있는 거는 관심 종목은 엊그저께 제가 보여드린 것들이 있었죠. 월요일에 올렸었던 그런 식으로 한 4, 5종목 정도. 그리고 주식 강의는 2달 전 거. 그러니까 현재는 6월달이기 때문에 4월달 강의를 올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뭐 주말 동안 한번 찍던가 해서 알려드릴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주도하는 테마가 없기 때문에 그 전날 거 종목들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오늘도 삼진 L&D가 장중에 7%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보합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우림 TPS도 어저께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뭐 우림 TPS야 뭐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거의 한 4번 정도 설명드린 종목이고, 그때마다 큰 시세가 났었고, 어제도 6.9% 장중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레몬 같은 경우는 뭐 그 이틀 전에 이제 2연속 상한가가 갔는데 급등으로 출발해도 결국엔 윗꼬리가 크게 달릴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급등 들어갈 틈도 없었습니다. 들어갈 틈도 없이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강하게 들어올리는, 그렇게 한 15% 정도 들어올리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만 해도 사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뭐 초보자들은 접근하지 않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회의 끝나고서 우림 TPS를 보긴 했는데 벌써 9시 15분에 이렇게 2, 3% 상승한 중이라서 저도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뭐 큰 수익은 못 냈고 한 2%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G2파워 같은 경우도 오늘 눌러줬고 이제 오늘 원전 재료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내일도 이제 급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지 내린 뒤 말씀드린 대로 한 3,670원 정도 돌파하게 되면은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한 3,900원 돌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지표 빠르게 보면은 현 시간 제가 이거는 한 1시간 전에 캡처한 거라서 1.8%인데 현 시간 다우존스가 한 2.2% 정도, 나스닥은 오히려 좀 빠져서 한 2.1% 정도 상승 중이고요. 다만 이게 끝까지 마무리가 되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막판에 흐르는지 그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다만 현 시간 비트코인이나 뭐 유럽 증시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쪽에 좀 더 가깝지 않겠냐, 나스닥처럼 급등하는 흐름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3% 정도 오랜만에 좀 상승한 흐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유럽 증시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국채금리 여전히 높죠. 2.16%, 오늘은 오랜만에 좀 급등을 했고, 원달러 환율도 계속,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반대로 꺾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좀 자신감 있게 비중을 좀 태워도 된다, 그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거고요. 발틱 건화물 지수도 지금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조선주라든지 이런 해운주도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공포지수도 마이너스 3%, 하루 좀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드 이코노믹스에도 보면 큰 이슈는 없는 것 같고, 원유 가격은 여전히 110달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거나 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에 사우디에 가죠. 그래서 뭐 극적인 타결로 이루어서 뭐 증량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잡히질 않으니까 결국엔 주가 흐름도 계속 하락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폭등을 하게 되겠죠. 다만 그 폭등도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 안에 있는 폭등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에 그치게 되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시장에 뭐 어쨌든 큰 악재들은 대부분 다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는 그래도 더 큰 악재는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뜬 건 없고, 제목이나 뭐 코코아 이런 확실히 이제 소비재에 관련된 제품들이 좀 오르고 있네요. 현 시간 비트코인 소폭 하락 중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새별형 캔들이 나왔죠. 새별형 캔들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새별형 캔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지형 한번 나오고 급등하는 흐름으로, 그래서 어쨌든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새별형 캔들이 나와서 현재는 보합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역 수지는 적자가 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제가 어저께 이거 설명드렸던 거죠. EU 후보국 지위 관련 스케줄 매매가 관련된 가능한 것들인데, 어쨌든 금요일에 EU에서 후보국 지위에 지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사실 만장일치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사 못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되더라도 1년 이상 걸리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뭐 큰 의미라기보다는 어쨌든 테마주한테는 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 전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요일에 설사라도 만약에 후보국 지위를 못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월요일에 급락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재료가 있을 때는 디데이까지 끌고 가지 말고 그 전에 기대감이 있을 때 수익 실현해서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23일에서 24일까지 벨기에에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EU 후보국 지위가 결정되는 상황, 그런 것들 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는데, 왜냐하면 의장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표현을 했죠. 하지만 만장일치여야 된다,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모험은 굳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서암기계공업 비롯해서 서현 탄메탈, 뭐 해인, 데모,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이렇게 급등한 흐름이었는데, 과거에 있었던 뭐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 이런 것들은 조금 요새는 흐름이 좀 약해졌죠. 그러고 최근에 가장 강한 거는 서암기계공업, 그다음에 서현 탄메탈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가운데 있었던 해인도 요새 좀 흐름이 약해졌고, 어쨌든 최근의 대장주는 서암기계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대인과 해모도 어쨌든 20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20선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큰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숭이 두창도 제가 계속 매일매일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드디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상승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가 2명 신고를 했다. 검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양성으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또 다른 흐름으로 이어지겠고, 당연히 뭐 윗골이 크게 달리면서 급등했다가 또 빠지는 그런 장중의 흐름이 나오겠죠.
여전히 이제 미코바이오메드 대장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NFT까지도 좀 보고 있습니다. 녹시자 MS 같은 경우도 아직은 밀리진 않는데 흐름이 좀 약해진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슈팅 하지만 최소한 나올 것이다. 전고점 직전까지는 뭐 윗꼬리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누리호가 이제 성공을 했죠. 하지만 저는 디데이 전에는 다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에 다 많이 빠졌죠, 사실. 그래서 뭐 제노코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사실은 한 3, 4일 전에 디데이 전에 다 이미 소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느렸다.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현재 시혜가가 AP 위성과 세트리가이가 높기 때문에 한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잠깐 들어갔다 나올 만하다. 하지만 결국엔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한동안 좀 횡보하고 하락하게 되다가 결국엔 이 중에서 실적주 좋은 게 좀 많죠. 방산 관련된 것들은 또 2분기 실적 시즌에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뭐 다시 좀 쉬었다가 뭐 한 일주일 뒤에든 그때 분할 매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리가이 뭐 많이 빠진 곳이죠.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난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술적 반등으로 들어올리는 것 뿐이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AP위성도 최근에 이제 240선 돌파하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스가 사실은 저는 오늘은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원전 관련된 주들이 시혜가에 상승하기도 했고, 이게 21일에 원전 생태계에 대한 학회가 좀 열리면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 그래서 어쨌든 정책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해야죠. 그래서 핵심은 정부가 탈원적 정책 폐기를 재확인했다. 특히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못을 박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에너지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뭐 텍사스 원유가 이제 110달러 계속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락하진 않잖아요. 결국에는 전쟁이 끝나거나 사우디에서 뭐 증산을 하거나 뭐가 있어야지만 하락을 하지, 절대 그전에는 하락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다들 알다시피 지금 경유 가격도 거의 뭐 2,100원 넘는 주유소가 상당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탈원전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뭐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것들이 특별한 게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좀 큰 재료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신기계 지금 시외 한 7% 정도 되고 보성파워텍도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들의 차트는 제가 분석은 따로 뭐 이렇게 시황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차트에서 보면은 한신기계나 광명전기나 보성파워텍이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어요. 한 15% 정도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지난주에 급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물대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급락,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천히 계단식으로 하락한 게 아니라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 구간은 매물대가 없어서 반대로 급등할 수 있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흐름 강했었던 G2파워도 함께 움직이게 돼 있죠. 다만 G2파워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약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윗꼬리가 달린다는 얘기죠.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지난달에 가장 강조했었던 게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였죠. 그래서 그 종목들로 많은 수익을 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폭락장이 오면서 사실 좀 묻혔죠. 묻히다가 오늘 SD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다시 그 불씨를 다시 깨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재료도 나왔죠. 이후에서야 뭐 계속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주기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좀 구체적인 것들이 나왔죠. 리파워 이유가 언급이 되면서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2배로 늘리고 풍력 발전소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태양광 관련된 주들이 급등했죠. SDN 같은 경우도 한 15%까지 급등을 하고요. 그래서 하지만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기술적 반등인 측면도 있다. 결국엔 SDN과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테마주죠, 테마주. 그리고 아랫단에 있는 하나솔루션과 OCI 같은 경우는 실적주,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투자 전략이 다르다는 거죠. 실적 시즌 때는 당연히 하나솔루션이나 OCI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매일매일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대형주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은 좀 약한 편이죠.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인 이런 종목을 선택하고 중장기를 끌고 갈 것인지,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2분기,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현재 정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는 재생에너지나 이런 뭐 신에너지는 계속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장에서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SDN이나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목표가 달성하면 정리를 해야죠. 테마주기 때문에 언제 급락할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풍력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CS 윈드나 뭐 유니슨 CS 베어링 같은 테마주와 LS 일렉트로닉 같은 실적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무유증 이후로 급락 나오고 있죠. 상한가 이후에 급락 나와서 어쨌든 한동안 좀 정신 못 차리겠죠. 이게 신주 배정될 때까지는 계속 약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아랫단에 있는 뭐 CS 윈드가 현재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LS 같은 경우도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좀 체크해 볼 만한 거는 뭐 부산주공과 같은 수소 관련된 주들, 그다음에 전장에서 좀 눌려주고 있는 에코캡 정도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L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선 돌파하고 나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바닥에서부터 한 30% 정도 현재 올라온 가격이고, 뭐 아무래도 이번 달이든 다음 달에는 7만 원까지는 돌파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이제 바이든 그 그린뉴딜 때 상당히 수혜를 입어서 급등했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뭐 저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LX 일렉트로닉도 마찬가지죠. 뭐 자회사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도 제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체크해 봤는데 뭐 좋은 내용 많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해외 수주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한 84,000원까지인데, 사실 84,000원 정고점까지는 저는 당장은 올해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 다만 7만 원대까지는 돌파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그래서 비슷한 흐름으로 최근에 상승 중이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기관 매수세 증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주들 여전히 강세죠. 그래서 그런 흐름과 함께 내일도 괜찮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오늘은 특이한 게 이제 테슬라와 루시드 그룹 뭐 이런 같은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 스펙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물론 많이 빠지긴 했었어요. 최근에 뭐 테슬라 같은 거는 640달러까지도 빠졌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면서도 어쨌든 전기차 섹터가 상당히 오늘 강했다라는 모습은 좀 인상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오늘은 많이 실현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역시나 2차 전지가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강하고, 여지나 실적 시즌인 2분기 실적 시즌에도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테마성이 있는 것은 CIS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주인데, 이제 그 최대 주주 이제 경영권 매각이 좀 나왔어요.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에 한 17%까지 급등한 흐름이었고, 저도 잠깐 들어가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코스모 신소재 여전히 제가 항상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오늘 실현 매물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종가로 담았으면 좋았죠. 그리고 CIS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뭐 LG, 한화, LS 등 대기업도 예비 입찰 참여에 거론한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 CIS 같은 경우는 시총이 크죠. 시총이 1조가 넘죠.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진 머티리얼스도 매각 이슈 나왔지만 주가에 큰 상승 없었죠. 일진 홀딩스만 좀 튀어줬고, 그것처럼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 매수에 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저도 뭐 장중에 매수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대형 준 게 아쉽다. 다만 18,200원을 장중에 돌파를 하게 되거나, 뭐 갭상승은 이번엔 아닐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 시작을 할 텐데, 어쨌든 18,200원 그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그래도 한 19,000원대, 20,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중형 중계 좀 아쉽다. 재료는 좋은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배터리도 결국에는 배터리 재생이기 때문에 뭐 결국엔 배터리 관련된 주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큰 시세는 안 나오다가 뭐 코스모 화학이랑 MPC 정도만, 다만 이제 아쉬운 건 거래량이 좀 아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슈가 좀 발생해야지만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요새 그냥 무상증자가 참 유행인데, 노터스를 비롯해서 이제 노터스가 이제 뭐 7연상 이렇게 가면서 아무래도 무증이 나오면 무조건 그 이슈가 있었을 때는 상한가를 가고, 또 권리랑 날은 상한가를 가는 게 약간 공식처럼 됐습니다. 저도 주식스터디 1강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정리하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어이없는 게 좀 나왔어요. 실리콘2라는 기업인데 시총은 1,600억 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유보율은 1,500%, 이것까지 좋은데 웃긴 게 뭐 차트도 좋아요. 차트도 상장하고서 계속 빠지다가 이제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모습, 거래량도 터져줬는데, 문제는 뭐 유동 주식소도 400만 주기 때문에 딱 적정해요. 근데 문제는 무상증자를 검토, 아직 결정되지 않고 앞으로 결의를 통해서 공시를 제출할, 그러니까 이런 데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무리 테마주라고 하지만 너무 좀 심한 것 같네요. 이게 1대2가 나올지 300%가 나올지 400%가 나올지, 아니 뭐 한 1대 0.5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상한가가 갔다.
그래서 아예 그거보다는 차라리 구체적인 이제 K옥션이 나올 수도 있죠. 다만 K옥션은 갭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흐름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시가총액은 한 1,900억, 조금 무겁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무상증자 1대 200이 나왔고요. 200%가 나왔기 때문에 뭐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급하게 상한가를 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정지 중이죠. 정지 중이기 때문에 시가가 못 움직인 거고 당연히 아침에는 급등 흐름이 이어지겠죠. 부채 비율은 33%, 유보율 1341%. 그냥 무난하고 다만 매출이 시총 대비해서 조금 작긴 한데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일단 1연상은 무조건 가고 그다음에 2연상이 갈 수 있냐 없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가는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난 가격대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상당히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지냐 안 사지냐의 문제고 아마 매수 만약 갭상가를 가게 되면은 매수 걸어놓게 되면 백주식은 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아까보다 조건이 낮죠. 그래서 유동 주식수가 360만 주.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런 것들 좀 흐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상증자에 대해서도 제가 주식 일기 강의에서 뭐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6월 22일 오늘자에도 역시나 이런 것들 뭐 2분기 실적주나 강한 테마주 어떤 것이 나올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장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하락했었던 대덕전자도 최근에 한 2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심택은 뭐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40% 하락을 했고 BH도 최근에 한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실적 시즌이 한 2주밖에 남지 않았죠.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하락한 이유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대를 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약세 흐름이어서 그렇다고 보지만 어쨌든 최소한 기술적 반등 장에서는 이런 종목들도 그래도 3, 4%씩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시즌 때는 당연히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증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은 특별한 건 오늘 없었던 것 같고 뭐 신화인터텍 뭐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신화인터텍 정도가 뭐 메타버스 관련된 재료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고 뭐 어쨌든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급등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2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서암기계공업, 우크라이 재건주죠. 그리고 DA 테크놀로지 2차 전지 장비주, 그다음에 노을도 몇 번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신규 상장했는데 상당히 흐름이 강하죠. 그래서 진단 플랫폼 관련된 주고 하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뭐 늦었습니다. CIS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권 매각 이슈. 그래서 이제 거래금액 상위에 보면은 CIS가 거래량 터져줬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스케줄 매매 상으로 봐도 이번 달 말이기 때문에 그 예비 입찰이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죠. 그래서 한 4, 5 거래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급등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진 머티리얼스 사례를 보시는 것처럼 시총이 크기 때문에 뭐 상가를 가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상으로 상한가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암식 기계공업, 그 다음에 우크라이 재건 관련된 주, SDN, 제가 항상 태반강 테마주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LNF도 아래 꼬리 알고 올라왔고요. 고려산업 사료, 고려산업도 오늘 거래량 터졌죠. 그러면서 횡보세를 갔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한번 한 2, 3일 안에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CIS, 경영권 매각, KH건설, 건설정책 오늘 관련된 거 오늘 이슈가 나왔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뭐 이런 것들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전선도 원전주. 그래서 결국에는 내일은 원전주가 가장 강한 흐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초에 대응하기는 원전주에 좀 집중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어쨌든 주요 혜택들이 있는데 제가 멤버십을 만든 이유가 결국엔 저도 지금 이번 달 말에 좀 면접 현재 좀 보고 있는데 그 편집자를 구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콘텐츠의 질도 좀 올리고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편집자 인건비가 꽤 나가잖아요. 한 달에 그래서 2, 300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다 무료로 이렇게 어쨌든 시황을 올리고 있잖아요. 시황을 올리고 있어서 그래서 최소한 편집자 인건비는 방송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멤버십을 만드는 거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교육자 뭐 아무래도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교육자를 지향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뭐 멤버십 강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매매 리뷰나 뭐 관심 종목에서도 어떻게 이 종목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시간도 없죠. 결국에는 재료 분석하고 간단하게만 종목 분석해도 30분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 거 다 싫어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뭐 종목 선정이나 차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증시가 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장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라도 2% 이상 급등을 하게 된다면 다음 날은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 꼭 명심하시고 짧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